감히 원장님 목을. 미친 거야? 다들 비켜요. 기도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경기도 외곽 효성요양원. 후원의 점심 행사 한가운데 원장이 초콜릿 무스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목을 움켜쥔다. 쾅! 와인 잔이 넘어진다. 원장님, 비명이 터진다. 원장의 얼굴이 빨갛게 변한다. 아니, 자주색이다. 목이 부풀어 오른다. 벌레 물린 것처럼 희익 공기 새는 소리만 간신히 들린다. 119, 10분은 걸린다.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 고작 3분. 직원들은 울먹이기만 한다. 아무도 손을 못 댄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온다. 앞치마를 벗어던진다. 48살 설거지 아줌마 한서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이상하다. 원장의 목을 짚는 각도가 의사다. 윤상연골, 갑상연골, 0.5cm 오차도 없다. 손에 쥔 건 볼펜 하나. 3년 전 그녀는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면허를 빼앗겼다. 살인의사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 손으로 지금 다시 사람 목을 열어야 한다. 서윤이 차갑게 말한다. 지금 안 하면 죽습니다. 제가 살릴까요?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살인의사로 불린 그 손으로 다시 한번 목을 찌르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효성요양원. 낡은 건물 지하 주방에서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여자 한서윤. 48살. 허리를 숙인 채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고 있다. 손은 하루 종일 물에 불어 있다. 하지만 이상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가락은 묘하게 정확한 각도로 움직인다. 마치 무언가를 집도하듯, 절개하듯, 봉합하듯. 서윤 씨, 301호 어르신 식판 좀 가져와요. 주방장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린다. 서윤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앞치마를 털어낸다. 계단을 오르며 허리를 편다. 그 순간 그녀의 자세가 달라진다. 곧게 선 척추, 팔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붙인 걸음걸이. 수술실에서 서 있던 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3층 복도. 어머, 저 아줌마 또 왔네. 301호 보호자가 힐끗 쳐다본다. 서윤은 늘 그렇듯 말없이 식판을 챙긴다.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한다. 컥컥컥. 얼굴이 붉어진다. 보호자는 당황해서 물만 건넨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변한다.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재빨리 할머니 옆으로 다가간다. 등을 쓸어 올리고 기도 방향을 확인하고 두 손가락으로 목 옆을 가볍게 눌러본다.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 추정. 괜찮으세요. 기도는 열려 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할머니는 곧 진정된다. 보호자는 멍하니 서윤을 본다. 어머 간호사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병원에서 일 좀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식판을 들고 주방으로 내려간다. 지하 주방. 서윤이 너 진짜 이상해. 어르신들 쓰러지면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 동료 미화원이 웃으며 말한다. 너 원래 간호사였지? 티나. 서윤은 대답 대신 물을 틀어 설거지를 시작한다. 비눗물 거품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간호사? 아니, 나는 의사였어. 흉부외과 전문의였다고. 오후 4시, 원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고함이 들린다. 이것들이 밥값도 못하냐고. 어르신 한 분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원장 오성호. 62.
요양원 입주 어르신들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직원들에게는 폭군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직원들을 불러 세우고 갑질을 일삼는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요양보호사 2명이 고개를 숙이고 나온다. 한 명은 눈물을 훔친다. 서유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비켜설 뿐이다. 그녀 역시 매일 제대로 청소 안 하면 짐싸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곳이 그녀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니까. 밤 10시 직원 휴게실. 서유는 낡은 사물함에서 작은 플라스틱 파일을 꺼낸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다. 뒷면을 펼친다.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빨간 도장이 선명하다. 서유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다. 3년 전 그녀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다. 밤낮 없이 응급심장 수술을 전담하던 의사였다. 하지만 단 하루,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니,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술 취한 과장이 수술실에 들어와 대동맥을 건드렸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환자는 결국 죽었다. 병원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VIP 환자였기 때문에, 병원 재단의 체면 때문에. 이건 내 실수로 하자. 대신 내 어머니 치료는 평생 책임진다. 서유는 거부할 수 없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인질로 잡혔으니까. 파일을 도로 사물함에 넣는다. 복도 끝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가 틀어놓은 트로트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린다. 그래도 여기선 아무도 안 죽어. 내 손으로.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고 설거지통으로 돌아간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곳에서 접시를 닦을 것이다. 48세 전직 흉부외과 의사 한서윤. 설거지통 앞에 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효성요양원 1층 식당.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분기별 후원의 행사. 지역 기업인들과 어르신 가족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다. 접시 좀 더 빨리 나르라고. 귀빈들 오셨어. 주방장이 소리친다. 서유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은색 쟁반에 접시들을 올린다. 홀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원장 오성호가 상석에 앉아 있다. 오늘만큼은 그도 웃는 얼굴이다. 후원금이 들어와야 하니까. 테이블에는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 그리고 호텔에서 공수해 온 듯한 디저트들이 차려져 있다.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장이 잔을 들어 올린다. 박수가 터진다. 서유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빈 접시를 치운다. 그녀는 늘 그렇듯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움직인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때 주방에서 디저트 트레이를 보다가 서윤의 손이 멈춘다. 초콜릿 무스 위에 잘게 부순 견과류가 가득 뿌려져 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이다. 이거 원장님 테이블로 나가는 거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응, 왜? 주방 보조가 대답한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며칠 전 요양보호사들끼리 잡담하던 소리가 스쳐 지나간다. 원장님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시대. 심하시다던데. 그래. 그럼 조심해야겠네. 서윤은 트레이를 다시 본다. 하지만 주방장은 이미 그것을 들고 홀로 나간다. 아니, 잠깐만요. 서윤이 뒤따라가려는 순간 주방 뒤에서 설거지통이 넘어진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깨진다. 아이고, 서윤 씨, 이것 좀 치워요. 그녀는 멈칫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빗자루를 들고 깨진 접시를 치운다. 손이 떨린다.
괜찮겠지. 설마 원장이 그걸 모르고 먹을까?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린다. 10분 후, 꺄악. 홀에서 비명이 터진다. 서윤은 빗자루를 던지고 뛰어나간다. 주방 직원들도 우르르 쫓아 나온다. 식당 홀 중앙. 원장 오성호가 의자에서 고꾸라져 바닥에 쓰러져 있다. 얼굴이 새빨갛다. 아니, 빨간 정도가 아니다.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다. 목이 부풀어 오르고 숨을 헐떡이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원장님, 원장님. 요양보호사 연희가 울먹이며 원장을 흔든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초콜릿 무수 접시가 있다. 견과류가 그대로 남아있다. 119 불러요. 빨리. 부원장이 소리치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간호조무사 한 명이 허둥지둥 구급 가방을 가져오지만 손이 떨려 지퍼도 제대로 못 연다. 원장의 입술이 파래진다. 호흡이 점점 약해진다. 서윤은 뒤에서 그 광경을 본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기도 부종. 30초 내로 기도 확보 안 하면 뇌 손상 시작된다. 3분이면 돌이킬 수 없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술실 불빛이 켜진다. 메스, 집게, 석션,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그녀가 3년 전까지 매일 서 있던 곳.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사가 아니다. 미화원이다. 면허도 없다. 손댔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안 돼, 안 돼요. 숨을 못 쉬어. 연희가 원장 가슴을 눌러보지만 소용없다. 심폐소생술도 아니고 그저 당황한 손길일 뿐이다. 원장의 몸이 경련한다. 그 순간 서윤의 발이 움직인다. 앞치마를 벗어던진다. 사람들을 밀치고 원장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비켜요. 다들 비켜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진다. 부원장이 놀라 그녀를 본다. 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19 오려면 15분 걸려요. 그 전에 2분 죽습니다. 서윤은 원장의 목을 살핀다. 부종이 심하다. 목 전체가 부어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 에피네프린 주사? 여기엔 없다. 기관 삽관? 도구가 없다. 남은 방법은 하나.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낸다. 저 사람 미쳤어? 지금 뭐 하려고? 후원자 중 한 명이 소리친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볼펜 뚜껑을 빼고 심지를 뽑아내고 속이 빈 플라스틱 몸통만 남긴다. 그리고 원장의 목 앞쪽을 손가락으로 짚는다. 윤상연골, 갑상연골 바로 아래. 기도 확보 포인트. 지금 원장님 목을 찌르려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소리치며 서윤의 팔을 잡는다. 서윤은 그 손을 뿌리친다. 기도 확보 안 하면 5분 안에 뇌사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죽거나 제가 살리거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서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원장의 목에 손을 댄다. 그리고 볼펜을 든다. 서윤의 손이 원장 목에 닿는다. 안 돼. 관리과장이 뛰어와 서윤의 어깨를 잡는다. 미쳤어? 사람 목을 찌르려고? 당장 떨어져.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은 오직 원장의 목만 보고 있다.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사이. 기관 절개 포인트. 0.5cm 오차도 허용 안 된다. 지금 안 하면 3분 안에 죽어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하다. 부원장이 주춤한다. 원장의 입술은 이미 파랗다. 가슴이 가늘게 들썩이지만 공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한다. 서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알코올 솜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멍하니 구급 가방을 뒤진다. 떨리는 손으로 알코올솜을 꺼낸다. 서윤은 그것으로 원장의 목 부위를 빠르게 소독한다. 3번. 원을 그리듯. 감염 최소화. 가위요. 작은 거. 간호조무사가 의료용 가위를 건넨다. 서윤은 원장의 목을 다시 한번 만진다. 윤상연골 확인. 정확한 위치 체크. 그리고 왼손으로 목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가위 끝을 댄다. 으악. 후원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린다. 서윤의 손이 움직인다. 짝. 1cm. 정확히 수평 절개. 피가 조금 배어 나온다. 하지만 서윤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가위로 근막을 조심스럽게 벌린다. 기관이 보인다. 하얗고 단단한 연골꼬리. 이제 기관 뚫어요. 서윤은 가위 끝으로 기관 연골 사이를 찌른다. 푹. 작은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 몸통을 그 구멍에 밀어넣는다. 천천히 정확하게 2cm 깊이 기관지 안쪽까지. 순간 캬. 원장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온다. 볼펜 몸통을 통해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 1번, 2번. 원장의 얼굴에서 자주색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숨 쉬어요. 천천히. 서윤은 볼펜을 고정하고 원장의 맥을 짚는다. 목옆 경동맥. 약하지만 뛰고 있다. 심박수 회복 중. 주변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본다. 원장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린다. 볼펜 끝에서 쉬익, 쉬익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다. 숨을 쉰다. 간호조무사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 세상에. 부원장은 멍하니 서윤을 본다. 서윤은 원장의 목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볼펜이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출혈 부위를 거즈로 눌러 지혈한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술실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차분하다. 119는요? 서윤이 묻는다. 아, 네, 지금 오고 있대요. 요양보호사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산소포화도 회복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정식 기관 삽관하고 항히스타민제 투여하면 됩니다. 그녀는 마치 의사가 다른 의료진에게 인계하듯 말한다. 관리과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다. 당신 도대체 미화원이 어떻게 이런 걸? 후원자 중 한 명이 속삭인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원장의 호흡만 지켜본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 맥박이 뛰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 3년 만이다. 3년 만에 다시 사람을 살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힌다. 하지만 흘리지 않는다. 지금은 안 된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어온다. 들것과 산소통, 제대로 된 의료 장비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장이 서윤에게 묻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기도 폐쇄됐어요. 윤상갑상막 절개로 기도 확보했고 현재 자발 호흡 돌아왔습니다. 맥박 70이 약하지만 안정적이에요. 서윤은 마치 당직 의사가 인계하듯 정확하게 보고한다. 구급대장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원장의 목을 본다. 볼펜이 정확히 기관에 박혀 있다. 각도, 깊이, 위치 모두 완벽하다. 이거 응급의학 전문이신가요? 구급대장이 서윤을 빤히 본다. 서윤은 잠시 망설인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손을 닫고 일어선다. 앞치마가 피로 얼룩져 있다. 구급대원들이 원장을 들것에 옮긴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한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못했으면 내사였어요. 구급대장이 서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다르다. 저 사람 진짜 미화원 맞아? 목을 칼로 찌르다니. 의사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건데. 수군거림이 퍼진다. 부원장이 서윤을 노려본다. 한서윤 씨,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간다. 설거지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진다. 요양원 1층 식당은 아직도 어수선하다. 후원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하나둘 자리를 뜬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디저트들이 그대로 있다. 서윤은 주방 구석에서 피 묻은 앞치마를 벗는다. 손을 씻는다. 비누칠을 3번 한다. 손톱 밑까지.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린다. 3년 만이다. 3년 만에 다시 메스를 쥔 것 같은 느낌. 아니, 메스가 아니라 볼펜이었지만 그래도 같다. 사람을 살렸다는 그 감각. 서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요양보호사 연이다.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본다. 언니 진짜 그냥 병원 일 좀 했던 거예요? 아까 그거 의사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새 앞치마를 두른다. 그냥 응급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을 나선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설거지 아줌마가 원장 목을 잘랐대. 미쳤나 봐. 칼로 목을 찌르다니. 아니, 그게 살린 거래. 119 아저씨가 대단하다고 했대. 그래도 무서워.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는다. 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 청소를 시작한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는다. 손은 여전히 떨린다. 그날 밤, 서윤은 직원 휴게실에서 짐을 챙긴다. 아마 내일이면 해고 통지를 받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 무면허 의료행위, 상해죄, 뭐든 씌울 수 있다. 사물함을 열고 작은 가방에 옷을 넣는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울린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죠? 저 일보 기자인데요.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오늘 요양원에서 원장 살린 분 맞죠? 기사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죄송하지만 할 말 없어요. 서윤은 전화를 끊는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린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다. 정문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선다.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이 내린다. 60 후반. 머리는 새하얗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긴급회에 소집하세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1층 회의실. 관리과장, 부원장, 간호팀장, 그리고 뒤쪽 구석에 서윤이 서 있다. 이사장이 탁자를 손으로 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원장이 보고한다. 원장님이 후원회 행사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한서윤이 원장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칼을요? 네. 볼펜으로 목을 찔러서. 이사장의 얼굴이 굳는다. 감히 원장님 몸에 칼을 댔다고요? 부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행히 원장님은 살아나셨지만 이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자칫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사장이 서윤을 본다. 한서윤 씨, 당신 누구 허락받고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안 했으면 원장님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당신 같은 미화원이 감히 사람 목에 칼을 대다니. 우리 요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기자들한테 연락 왔어요. 요양원에서 목 찔렀다고 난리예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린다. 원장 오성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다. 목에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이사장님, 원장의 목소리는 쉰다. 저 살아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살렸어요. 이사장이 원장을 본다. 원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몸 상태가 아닙니다. 119 오기 전에 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손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살렸습니다. 원장은 서윤을 본다. 복잡한 눈빛이다. 하지만 이사장은 표정이 굳어 있다.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건 회의는 길어진다. 결론은 나지 않는다. 이사장은 일단 서윤을 대기 발령 조치한다. 출근은 하되 어르신들과 접촉 금지. 서윤은 회의실을 나온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서윤은 핸드폰을 본다. 지역 뉴스 앱에 기사가 떴다. 단독 요양원 원장, 행사 중 쇼크 쓰러져 미화원이 기도 절개로 살려. 기사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대단하다. 영웅이네. 근데 미화원이 어떻게 기도 절개를? 의사 아니면 못하는 건데. 그리고 한 댓글이 서윤의 눈에 들어온다. 한서윤? 이름 낯익은데 혹시 그 사람 아니야? 3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사람 죽인 의사?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진다. 시작됐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서윤은 휴게실 바닥에 주저앉는다. 핸드폰 화면에는 댓글이 계속 달린다. 맞다, 그 의사. 환자 죽였잖아. 살인 의사가 요양원에 숨어 있었네. 무섭다. 저런 사람이 어르신들 돌본다고? 서윤은 눈을 감는다. 3년 전 기억이 밀려온다. 3년 전 서울 대학병원. 밤 11시. 응급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다. 흉부외과 한서윤 선생님,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당시 45세 흉부외과 전문의 한서윤은 밤낮 없이 수술실을 지키던 의사였다. 급성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흉부 외상. 1분 1초가 생명인 환자들을 매일 살렸다. 결혼도 안 했다. 친구도 없었다. 오직 수술실과 환자만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응급수술이었다. 아니, 평범해야 했다. VIP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긴장한 얼굴로 말한다. 환자는 60대 남성. 급성 대동맥 박리. 서윤은 수술복을 입는다. 손 소독, 장갑, 마스크. 수술실 문이 열린다. 집도의로 들어온 사람이 과장 최인석이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난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고. 어서 시작해. 최 과장의 말투가 어눌하다. 간호사들이 눈을 마주친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수술이 시작된다. 최 과장이 메스를 든다. 손이 떨린다. 과장님, 제가 할까요? 닥쳐, 내가 한다. 흉골을 절개한다. 심장이 보인다. 대동맥이 부풀어 있다. 그 순간 클램프가 대동맥 벽을 건드린다. 푸슈슈슉. 피가 터진다. 대동맥에서 선홍빛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석션, 빨리. 서윤이 소리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최 과장을 밀치고 직접 손을 넣는다. 출혈 부위를 손으로 막는다. 환자의 생명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수혈 준비. 심박수 떨어져요.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한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는다. 심정지. 비. 심폐소생술. 제세동. 한 번, 두 번, 세 번. 30분이 지난다. 사망 확인합니다. 서윤은 피로 범벅된 손을 내려다본다. 최 과장은 벽에 기대어 서 있다. 얼굴이 새하얗다.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클램프를 잘못 건넸잖아. 다음 날 병원장실. 한서윤 선생. 이번 사고는 당신 실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VIP 환자였어요. 재단 측 친인척입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집도이가 술을 마시고. 증거 있어요? CCTV는 고장났어요. 최 과장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에요. 서윤은 입술을 깨문다. 조작하신 거죠? 한서윤 선생. 당신 어머니 지금 우리 병원 암센터에 입원 중이죠? 말기 폐암. 치료비만 벌써 8천만 원. 이사장이 팔짱을 낀다. 이번 일 당신 실수로 정리하세요. 그럼 당신 어머니 치료 우리가 평생 책임집니다. 아니면 당신 파면, 의사 면허 취소, 그리고 어머니는 내일 퇴원 조치. 선택하세요. 서윤은 무릎이 꺾인다. 어머니. 평생 서윤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의료사고 조사 결과 발표. 한서윤 의사 의료 과실 인정. 면허 취소. 병원 파면. 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서윤은 눈을 뜬다. 휴게실 형광등이 눈부시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리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린다. 부원장이 들어온다. 한서윤 씨,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최미자가 서 있다. 61살. 15년 고참. 그녀는 서윤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최미자의 눈가에 슬픔이 스친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도 의료사고로 죽었다. 병원은 환자 과실이라고 했다. 억울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다.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 떠오른다.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최미자는 주먹을 쥔다. 사직서. 서윤은 백지를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3일 안에 제출하세요. 부원장이 나간다. 서윤은 펜을 든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는다. 여기가 마지막이었다. 이곳마저 떠나면 이제 갈 곳이 없다.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니다. 서윤아, 오늘 병원 검사 받았어. 괜찮대. 그래요, 엄마.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는다. 눈물이 난다. 어머니는 모른다. 딸이 의사 면허를 잃었다는 것도, 지금 요양원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시 쫓겨나고 있다는 것도. 3일 후, 원장 오성우가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지만 걸을 수는 있다. 그날 밤 원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는다. 창밖을 본다. 요양원 마당에 가로등 불빛이 외롭다. 목에 붕대를 만진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연다. 거기엔 요양원 개원 첫날 사진이 있다. 젊은 시절의 원장. 그때는 환자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과 권력에 눌려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됐다. 나도 재단의 개였구나. 원장은 주먹을 쥔다. 서윤을 구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비겁하게 굴 수 없다. 다음 날 오후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사장, 부원장, 관리과장, 간호팀장. 그리고 구석에 서윤이 서 있다. 이사장이 서류를 펼친다. 한서윤 씨, 사직서는 제출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인다. 아직입니다. 왜 안 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시간? 당신 과거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던진다. 3년 전 대학병원 의료사고 사건. 환자 사망. 의료 과실로 면허 취소. 당신 같은 전과자가 우리 요양원에 숨어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그건 뭡니까? 변명할 거 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문다. 저는 그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법원 판결은 당신 과실이라고 나왔어요. 조작된 겁니다. 또 그 소리예요? 이사장이 탁자를 친다. 피해망상도 정도가 있지.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떨군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때, 잠깐만요. 회의실 문이 열린다. 요양보호사 최미자. 미자 씨, 지금 회의 중인데. 부원장이 인상을 찌푸린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최미자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다. 이사장님, 그날 행사 CCTV 영상 보셨어요? CCTV? 그날은 녹화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공식 녹화는 안 됐죠. 근데 저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최미자는 USB를 탁자에 놓는다. 그날 후원회 행사 때 원장님 쓰러지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었죠. 나중에 무슨 일 생길까봐. 그리고 그 영상 컴퓨터로 옮겨서 백업해뒀어요. 이사장이 USB를 집어든다. 최미자가 노트북을 꺼낸다. USB를 꽂는다.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 속 원장이 디저트를 먹다가 갑자기 목을 잡는다. 쓰러진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한다. 간호조무사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 서윤이 화면에 나타난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달려간다. 비켜요. 다들 비켜요. 관리과장이 서윤의 어깨를 잡는다. 기도 확보 안 하면 5분 안에 뇌사옵니다. 서윤은 관리과장을 뿌리친다. 알코올 소독, 가위로 절개, 볼펜 삽입, 캬. 원장이 숨을 쉰다. 화면 속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는다. 영상이 끝난다. 회의실이 조용하다. 최미자가 말한다. 이 미화원 아줌마 아니었으면 원장님 벌써 저 세상 가셨어요. 근데 지금 쫓아내려고요? 이사장은 말이 없다. 부원장이 변명한다. 그래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럼 원장님 죽으라고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도 15년 여기서 일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달라요. 누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의사보다 나아요.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는다. 원장이 천천히 일어선다. 이사장님, 원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살렸어요. 제 목에 칼을 댄 게 아니에요. 제 생명을 되살린 겁니다. 이사장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다.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문자다. 한서윤 선생님, 저 대학병원 마취가 박준혁입니다. 3년 전 그 수술 기억하시죠? 저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린다. 마취과 의사. 그날 수술실에 있던 사람. 이제 뭔가 달라지려 하고 있다. 서울 강남 조용한 카페.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 문이 열린다. 40대 초반 남자. 박준혁? 3년 전 그 수술실에 있던 마취가 의사다. 한서윤 선생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 앉는다. 왜 이제서야 연락하신 겁니까? 박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재단이 무서웠어요. 박준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봉투 안에서 서류가 나온다. 이거 3년 전 수술 기록이에요. 원본이에요. 서유는 서류를 펼친다. 특이사항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집도의 술 냄새 확인됨. 손 떨림 관찰. 서윤의 손이 떨린다. 제가 수술 전에 적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 기록을 삭제했어요. 다행히 저는 따로 복사해뒀어요. 박준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그리고 이건 당일 최 과장 혈중 알코올 검사 기록이에요. 진짜 기록. 서류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라고 적혀 있다. 병원이 이것도 조작해서 0으로 만들었어요. 서유는 눈물이 난다. 왜 그때는 안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임종하시면서 준혁아 평생 떳떳하게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걸로 재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효성 요양원. 원장 오성호는 재단 이사장을 불렀다. 이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원장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놓는다. 3년 전 대학병원 한서윤 의사 의료사고 사건. 그거 조작된 거죠? 이사장의 표정이 굳는다. 제가 알아봤어요. 당시 환자가 이사장님 매제였죠. 그리고 집도의 최인석 과장은 이사장님 대학 선배고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한서윤한테 떠넘긴 거죠? 이사장은 차갑게 웃는다. 원장님 조심하세요. 당신도 재단 소속 아닙니까? 알아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어요. 원장이 목에 흉터를 만진다. 저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 목숨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3년 동안 설거지하며 살았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키는 거잖아요. 원장, 저 사람 의사 면허 돌려받아야 해요. 그게 정의예요.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서윤의 재심 신청서가 접수됐다. 증거 박준혁의 수술 기록, 혈중 알코올 검사 진짜 기록, 수술실 음성 파일, 요양원 행사 영상, 원장 진술서. 뉴스가 터졌다. 속보살인 의사 누명 번나 3년 만에 재심 청구. 단독 대학병원 의료사고 조작 의혹.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온라인 댓글창이 뒤집힌다. 대박. 진짜 억울했던 거였네. 재단 이 새끼들, 사람 인생 망쳐놓고. 효성의료재단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린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론은 더욱 거세진다. 의사 면허 취소시켜놓고 설거지하게 만들다니. 한서윤 의사 복직시켜라. 한개월 후 효성의료재단 긴급 이사회. 이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다. 이사장님, 이대로는 재단이 무너집니다. 결국 재단은 공식 발표한다. 당시 의료사고 조사 부실과 압력 행사를 인정합니다. 한서윤 의사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병원장 해임. 최인석 과장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이사장 사임. 한서윤 의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단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서윤은 TV로 그 뉴스를 본다. 요양원 휴게실. 동료들이 옆에 있다. 언니 이겼어요. 요양보호사 연희가 서윤의 손을 잡는다. 서윤은 눈물을 흘린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다. 기자들, 요양원 어르신들, 동료 직원들, 그리고 서윤의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있다. 피고인석에 서윤이 선다.
3년 만에 다시 선 이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고인 한서윤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박준혁이 증언한다. 3년 전 그날 집도의 최인석 과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한서윤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원장 오성호. 저는 한서윤 씨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분은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3년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환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낸다. 당시 의료사고는 명백히 집도의 과실이며 피고인 한서윤은 무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친다. 피고인 한서윤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윤은 눈을 감는다. 피고인 한서윤 무죄. 쾅. 또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취소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요양보호사 연희가 울먹인다. 어르신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서윤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서윤도 운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법정을 나서는 서윤에게 기자들이 몰려든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연다. 저는 다시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곳에서, 더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효성요양원 1층 로비.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한서윤 심장흉부 클리닉 효성요양원 부설. 작은 진료실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하다. 서윤은 흰 가운을 입는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 예전엔 권위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봉사의 옷이다. 선생님, 첫 환자 들어오세요. 간호사 연희가 웃으며 말한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온다. 선생님, 요즘 숨이 자꾸 차요. 서윤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힌다. 청진기를 가슴에 댄다.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청진기 너머로 심장 소리가 들린다. 괜찮으세요? 심장은 튼튼해요. 다만 부정맥이 조금 있으니 약을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거지하던 그 아가씨 맞죠? 서윤은 미소 짓는다. 네. 돌아왔어요. 진료가 끝나고 서윤은 창밖을 본다. 요양원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다. 원장 오성호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목의 흉터는 여전하지만 그는 살아있다. 원장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본다. 손을 흔든다. 서윤도 손을 흔든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한다. 생명을 나눈 사람들, 함께 싸운 동료들. 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서윤도 따뜻하게 웃는다. 진료를 마치고 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엄마, 오늘 환자 많이 봤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가 버텨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전화를 끊고 서윤은 진료실 책상 서랍을 연다. 거기엔 3년 전 사물함에 숨겨뒀던 주민등록증이 있다. 빨간 도장은 이제 없다. 대신 새로 발급받은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걸려 있다. 의사 한서윤 흉부외과 전문의. 서윤은 그것을 쓰다듬는다. 문이 열린다. 원장이 들어온다. 서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원장님도요. 원장은 서윤 옆에 선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본다. 노을이 지고 있다. 선생님, 네, 제가 고맙습니다. 제 목숨도 제 정신도 살려주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젓는다. 저야말로요. 다시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앞으로도 오래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다.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 원장이 말한다.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심장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요양원 주방을 지나간다. 설거지통이 보인다. 그 앞에서 새로 들어온 미화원이 일하고 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선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르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 돌아왔다. 잃었던 꿈과 이름을 되찾았다. 서윤은 복도를 걷는다. 진료실 불을 끈다. 문 앞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빛난다. 한서윤 심장흉부 클리닉. 그녀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진다.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